안녕하세요. 저는 미셸이고요. 레이나입니다. 네, 저희는 둘 다 T 성향이 강합니다. T가 뭐냐? MBTI T, F의 반대죠. MBTI에서 이제 T랑 F가 반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뭔가 고민을 털어놨을 때 어떻게 보다는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그러고 이제 친구가 우울해서 머리를 잘랐어 라고 그랬을 때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저는 파마했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치, 어떤 머리 했냐, 사진 보내달라. 그래서 약간 그렇게 현실 지금 당장 우울해서 머리를 잘랐어 라고 그러면은 우울한 내면을 보듬어 주거나 조금 생각을 한다기보다 포커스가 약간 머리를 했네 약간 이거에 대해 좀 더 포커스가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데 간호사라고 하면은 원래는 솔직히 조금 더 공감해주고 막 좀 더 막 위로와 위안을 주면서 좀 필링에 좀 더 가까운 성향을 띄어야 된다고 솔직히 생각은 합니다만 현실은 이런 T인 간호사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힘든 점이 있나요? 저는 힘든 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일하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시켜가지고. 그러나 이제 힘든 점을 찾는다고 하면은 사실 제가 힘들기보다는 환자분이 힘들겠죠. 죄송스럽게도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때까지 귀로 듣고 외운 공감 표현들을 좀 몇 가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말로 또 힘든 영어 공감 표현을 좀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 제가 처음에 생각해낸 말 하나가 있는데 I don't know what to say 였어요. 진짜 할 말이 없는 거 있잖아요. 막 되게 이제 같이 런캔서 환자가 있는데 둘이 이제 부부였던 거죠. 근데 한 명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절망감, 상실감을 표현하는 이제 남편이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둘이 부부 사이가 되게 좋았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솔직히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힘든 안타까운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참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좋은 위로가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제 거기까지 겪거나 그거를 이제 사실 그런 절망감은 본인이 아니면은 오롯하게 느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말이 이제 I don't know what to say 였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ICU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환자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국은 이제 가족분들 거의 다 오시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임종을 지키는 그런 문화가 있지만, 제가 있는 병원의 ICU에서는 그냥 원하시면은 곁에 있지만 곁에 안 계시고 전화로만 그냥 전달받으시는 그런 가족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담당 의사가 전화를 해주는 케이스도 많지만 담당 간호사가 보호자한테 직접 전화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전화를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방금 전에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하고 이 모든 하는 얘기 전체를 어떤 식으로 꺼내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주변에서 이제 하는 사람들 이제 다 들어보고 다 하는 말이 I'm so sorry for your loss로 끝내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제 그걸 주워듣고 그걸로 끝내야겠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조금 더 이제 F형인 선생님들이 보셨다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데, 뭔가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어떻게 하면은 감정을 덜 다치면서 약간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지를 제 머릿속에서는 막 팍팍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표현 하나로 돌려막기 하고 그 표현으로 3년을 버텼어요. 그래서 I'm so sorry to hear that 이런 얘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로봇같이 들릴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정말 많은 환자들과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왜냐하면 저는 온콜로지 쪽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패스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셨을 상황에 전달을 하는 입장이 많다면 저는 이제 환자 본인의 스토리를 좀 더 듣는 얘기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재발이 됐거나 이랬을 때.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뭘 깨달았냐면 선생님은 그래도 목소리가 차분해요. 근데 저는 옛날에 한국에서 일할 때 정말 선임한테 쫓겨난 적이 있어요.
왜? 야, 너 나와. 왜냐면 저희 환자분이 되게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말을 좀 걸어주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죠. 왜냐면 이제 아드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제 아드님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주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담당이잖아요. 근데 이제 목소리가 너무 하이톤인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저의 프리셉터 선생님이 이때는 이제 독립 한창 하고 나중에 한 2년 차인가 좀 지났었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태어나길 톤이 이렇게 태어나면 어떡해요. 저희 프리셉터였던 선생님이 이제 저랑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야, 너 나와. 도움이 안 된다고 급하게 있으면. 분위기에 맞지 않는 목소리라고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갑자기 생각이 영어를 하든 뭘 하든 좀 약간 톤을 좀 낮추시라라는 팁을 드리고 싶고, 저도 잘 못하지만 어쨌든 그러고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환자분들 이제 막 이제 암이 리커되거나 아니면은 뭐 그거 말고 이제 암으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단계들을 막 거쳐 오신 분들이 막 이제 힘든 얘기를 막 이제 하고 되게 힘들었겠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해 주려고 하잖아요. 솔직히 되게 힘든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 you've gone through a tough time.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cancer survivor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캔서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지금 키모 트리트먼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캔서 서바이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you're still surviving though 이러면서 이제 너가 그래도 지금 잘 이제 서바이빙 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 그 매일매일 하루를 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사람들이 서바이빙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stay strong 이런 얘기를 꼭 끝에 해주고, 되게 전화 트리아지를 하면서도 되게 자기의 한탄을 막 얘기하실 때도 많아요. 그러면 stay strong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지금 딱 생각난 게, 한국에서도 썼던 게 이제 ICU에서 그러니까 전동 직전의 환자들은 좀 나아지신 상태잖아요. 나아진 상태고, 나아졌기 때문에 ICU에 있는 거를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자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갇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나아지셔서 지금 지루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맞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어로도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like if you feel bored, it means you're getting better. 막 이런 식으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도 진짜 맞는 말이야. 공감 엄청 이제 극한 공감을 격공해줄 때 이제 I hear you 진짜 많이 써요. 이것도 다 배운 주워 듣고 쓰는 거라 가지고 I hear you 좀 많이 써주고, 그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I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이거죠. 이제 너가 하는 거 이해하고 있다 그런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배운 거, 뭐 가족 중에 뭐 동료의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 이랬을 때 기도해줄게, I pray for you 이것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좀 약간 크리스찬 문화가 이제 더 크기 때문에 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막 아까 이렇게 슬픔에 대한 애도라든지 이런 위로 말고도 사실 스몰톡의 나라니까 막 애기 사진 보여주고 개 사진 보여주고 자기 잘된 사진 보여주면서 막 되게 환자들이랑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저는 그럴 때도 이제 F가 부족해가지고 막 이러고 쏙 빼놓고 영어 쏙 그러다가 이제 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아닌 이제 F와 F끼리 만나면 난리가 나요. 인계고 뭐고 간에 이거부터 봐야 돼. 맞아, 인계가 더 중요해. 네, 무엇이 중요한지. 그들은 이제 이제 애기나 강아지 얘기를 이제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T로서 배운 사회화 된 반응 있잖아요. 첫 번째, so cute! 무조건 주세요. 두 번째, what's the name? 그 이름이나 애기 이름을 물어보고, what's your name? 아니면 임신을 했거나 이랬어요. 그런 걸 보이를 좀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뭐, 그러면서, did you already name her?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딜리버 언제인지 그런 것도 물어봐 줄 수 있고, 임신을 했으면. 그리고 애기 사진 더 보여주고 있으면은, how old is she? 막 이렇게 저는 이제 또 나이 많은 분들도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손주 자랑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또 그런 거 하고. 근데 일하면서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 모든 단계 중에 한 2, 3단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인터랙션이 정말, 외래가 인터랙션이 정말 많습니다. 환자들도 다 갖고 와서 자기 손녀가 태어났네, 손주가 태어났네, 이제 자기 딸이 컬리지를 갔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중국 환자분의 이제 딸이 이제 그 과학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게 진짜 엄청 좋은 학교예요. 사실 오. 저는 애를 안 키워 잘 모르는데 이제 옆에서 congratulation 이러고 저는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이제 입시나 이런 걸 알고 계신 선생님이 딱 오셔서 지니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환자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나씩 배웁니다. 그래서 뭐 어떤 흑인 파마시스트는 다른 환자가 있었는데 되게 프렌들리한 성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봤을 때 이제 환자가 좀 힘들은 상황이 되게 많고 이랬어요. 그랬을 때 한번 can I hug you? 이러면서 한번 안아줬었대요. 그쵸.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저는 약간 환자를 안아준다라는 거가 참 저는 아직 좀 많이 낯설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경우도 있다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T 간호사로서 극 F의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을 봤을 때, 이제 저는 이제 담당 환자가 2명이니까, 제가 이제 딱 출근하자마자 이 환자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봤어요. 그럼 저는 이제 당연히, 그래, 이제 다음 약은 이때 주고, 나는 이제 다음 환자를 봐야겠어. 이렇게 그냥 저는 저만의 루틴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프라이어리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프라이어리티는 감정이 쏙 빠진 정말 업무에 이제 ICU 널스로서의 업무에 이 프라이어리티가 세워지는데, 이제 극 F의 간호사를 봤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러세스 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더 환자 입장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업무보다. 어떻게 보면 아니 이 업무가 먼저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친구한테는 그게 먼저 눈에 보이고 이거부터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부위에서 냄새가 나요. 저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뭐 약을 주거나 이런 게 더 중요할 수 그게 있죠. 더 중요하고 환자 바이탈이 더 중요한 건데, 이 친구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되게 세심하게 뭔가를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이거는 ICU 널스로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또 나중에 추후에 생각해보면 그래 내가 안 하는 건데 이렇게 해주는 간호사가 있는 게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간호사들이 같이 팀으로 있는 건 정말 좋은 거죠.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은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또 T라서 공감을 잘 못해준다고 둘째쳐도, 그리고 경청도 생각보다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 되게 차분하게 진짜 all ears예요. 선생님이 항상 모든 사람의 말을 끝까지 너무 잘 들어줘요. 그래서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또 저만의 일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선생님처럼 업무를 쳐내는 걸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뭐 프로젠 콘즈가 다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렇죠. T 간호사로서 장점 있어요?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말하신 것처럼 좀 더 현실에 기반한 사고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그냥 그런 업무적인 측면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러고 이제 만약에 솔직히 어떤 분들이 예전에 그 카페에서 그 글 쓸 때 이제 댓글로 어떤 걸 봤었냐면, 온콜로지는 좀 이제 환자분들이 또 이제 암이라는 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제 감정적 소모가 큰 분야일 수 있거든요. 항암 부서라는 게.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힘든 경우는 없어요. 저 사람이 안 좋아져서, 그리고 나랑 뭐 친하게 지냈던 환자가 뭐 상태가 나빠져서 이런 거는 마음이 아프고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제 감정이 막 소모된다라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이게 좀 차갑다 그냥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제 스스로를 정신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잘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디태치가 딱 되는 거죠. 완전한 분리. 맞아요. 동일한 의견이에요. 왜냐면 이제 ICU에서 일하다 보면은 막 피 어떻게 봐, 막 피 막 이렇게 막 나와 있어, 막 죽으면 어떻게, 막 이거 이렇게 환자 돌아가시면 어떻게, 막 이런 얘기 엄청 듣는데, 이제 진짜 이게 너무 매정한 말일 수 있는데 업무 끝나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돌아가시는 그거를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저도 힘들고 슬프고 또 보호자 있으면 더 슬퍼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끌고 가진 않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성격인 것 같아가지고 업무 외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업무를 털고 올 수 있는 그런 성격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라서 좋다는 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가 않다는 거고.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간호사를 그만두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봤을 때 뭐 그런 감정적인 소모가 커서 막 간호사를 더 못하거나 이러신 분들도 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T로 태어난 입장에서는 이게 막 그렇게까지는 힘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장점으로 적용이 많이 되고,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사회화된 반응을 많이 해줘. 힘들었겠네, 뭐 이런 거. 영혼 없이. 하지만 그들도 다 저한테 적응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들을 걱정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우리가 표현을 잘 못할 뿐이지 맞아요. 또.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일하면서도 MBTI 뭐 그렇게 집중해서 하냐, 약간 이런 사회, 너무 MBTI가 위주가 돼버린 사회잖아요. 뭐 면접 때도 물어본다면서요. 근데 이제 일하다 보면 느껴져요. 아, 저 친구 완전 F구나. 나 너무 T다. 약간 이런 게. 뭐 유행은 한물 같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 어쨌든 T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끌어낸 공감력. 결국에는 뭐 T든 F든 본인 장점 잘 살려가지고 맞아. 업무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세이브를 하고 무사한 하루 되세요. 이게 한국말로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외국말, 미국어로, 이제 미국어로. 한국말로도 힘든데, 근데 영어는 미국어야. 이렇게 연기국어가 된다. 뇌절이다, 뇌절. 자, T 성향이 뭐냐 했을 때? 뭐냐? F에 반대인 거지. 그치. F가 감정 공감이고 T는 이걸로 한번만 찾아봐. 이성적이었던 것 같아. 이걸로 한번만 찾아봐. 이성이었던 것 같아.